당신의 삶을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독은 바로 당신 주변의 어떤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요즘 누구를 만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축 처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나 자신마저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력을 좀먹고 행복을 갉아먹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자존감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이웃이든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는 숨겨진 적. 이 독은 서서히 당신의 마음을 좀먹고 당신의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고통과 후회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더 이상 독이 되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나를 지키는 현명한 황금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투명한 방패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맞춰가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늘어나면서 인간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그 관계의 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지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노후에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축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느낌. 또는 가족 모임에서 특정 인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 친구라면 아예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지인이라면 더욱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끊어내고 싶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이토록 마음이 힘든 관계를 쉽사리 놓지 못할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사람이 독이 되는 사람일까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 사람 유형. 독이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심지어 친절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당신이 힘든 일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고통이 더 크다며 대화를 독점하죠.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치 진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비난 전문가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비난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같은 말로 당신의 길을 꺾고 무력감을 심어주죠. 이들은 당신을 통제하려 들거나 자신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꺾고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셋째, 희생양 코스프레 유형입니다. 항상 자신이 불쌍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당신의 동정과 관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당신은 늘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마치 당신의 친절을 연료 삼아 영원히 불행한 연극을 펼치는 배우와 같습니다. 넷째, 뒤통수 전문가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발설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 들거나 당신에게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당신을 배신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당신에게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 끊임없이 당신을 조종하려는 조종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질투쟁이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에너지만을 가져다 주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어쩌면 지금도 그 관계에 얽매여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사리 놓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랜 인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한때는 정말 좋았던 사이였는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연을 끊어?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이나 혈연이라는 끈끈함이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죠. 하지만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나를 아프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선택일까요? 둘째,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길일까요? 셋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를 놓으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는 불안감.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이런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건강한 외로움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것이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불행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넷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불행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관계가 주는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런 죄책감이 관계를 끊어내려는 당신의 결심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과 건강은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독이 되는 관계, 지혜롭게 정리하는 황금 지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독이 되는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관계만을 남길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째, 관계를 재정의하라. 거리두기와 경계 설정. 가장 먼저 할 일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다면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만남을 최소화해 보세요. 예전처럼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확실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지금 다른 약속이 있어와 같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일관된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 새로운 관계 방식을 학습하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경계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감정의 분리.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감정과 행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행동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전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라. 당신을 채워주는 사람 찾기.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비어버린 공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 공간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관계에 투자하세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은퇴 후에는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이라도 좋으니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내면의 힘 기르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세요. 독서,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독이 되는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용기 있는 대화 또는 단호한 단절, 관계의 최종 결정.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고 상대방이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에게 독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용기 있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단호한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뭐뭐할 때 뭐뭐하다고 느껴. 와 같이 말이죠.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에 대한 당신의 기대치를 전달하세요.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절은 쉬운 결정이 아니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은퇴 후 지혜로운 삶의 태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채워나갈 것인가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첫째, 관대한 이해와 진정한 공감 선택적인 관계 맺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 표현과 작은 배프,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비결. 좋은 관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세요. 진심을 담은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선행이 관계의 온도를 높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자기관리와 성장.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기.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매력적이고 건강한 사람이 될 때 더 좋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등 자신을 돌보는 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넷째,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 관계의 윤활유. 나이가 들수록 유머 감각과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아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주변을 밝히고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로부터의 자유. 용서와 내려놓음.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 매달리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짐을 짊어진 채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고 남은 삶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마무리하며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선물 같은 인연도 있고 아픈 상처를 남기는 인연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을 알아보고 왜 우리가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독이 되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황금빛 노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